저는 이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덕흠 의원이 위원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라면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논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당선 전에 건설회사를 운영해왔는데요. 당선 후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있을 동안 이 회사가 무려 1,000억 원대의 공공기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해충돌 사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추진하고 있고, 한 시민단체는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 의원이 직접 해명 기자회견을 열면서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하는데요. 자, 박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입장을 직접 좀 들어보죠. 안진걸 소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덕흠 의원, 그러니까 당선 전부터 일가가 함께 하던 사업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건설회사가 나오는데요. 아마 국민들께서 생소한데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수천억 대의 정부나 지자체 공사를 상당히 많이 수주했다는 게 굉장히 그것부터 낯서실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예, 이름이 네. 해영건설, 파워개발, 오나정합건설, 오나레저, 오나코퍼레이션, 오나건설까지 총 6개나 나오는데 이 전부가 박덕흠 의원이 주도했거나 아니면 형이 대표이사거나 부인이 대표이사나 아들이 대표이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명의만 가족들이지 사실상 다 박덕흠 의원의 회사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그 회사들을 건설사를 운영하다가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거죠. 됐습니다. 2012년에. 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설업자로서 큰 돈을 번 사람이 권력과 명예와 기회까지 또 그 독차지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지만 당선 자체는 합법적으로 된 건 맞죠. 물론 이제 이분이 당선된 과정에서 무슨 선거법 위반 시비도 일부 있었고 끊임없이 그 당선 전에 전문건설협회와 관련된 뭐 담합 의혹이라든지 뭐 골프장 배임 의혹이라 이런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당선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는 이제 2012년도에 돼서 3선 의원인데요. 아마 이제 청취자들께서 조금 헷갈리는 건 이제 언론 보도마다 그 특혜성 수주 금액 의혹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MBC TV에서 특종 보도 나왔을 때는 서울시에서 수주한 금액만 430억대, 그 다음에 그 박덕흠 가족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STS 공법이라는 어떤 신기술인데 일종의 땅 속에 공사를 할 때 강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기술인데 기존에 있던 기술을 약간 개량해서 특허를 냈다고 지금 이제 확인이 됐는데 거기서만 기술 사용료 그냥 그 공사를 안 하고도 그 기술만 사용해도 특허로 30억 이상을 이제 벌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MBC 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특종 보도는 그게 서울시에서만 한 460억, 470억을 벌어들인 것이고. 국토교통부 산하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공사 목록만 한 10장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화면에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공사 목록이고요. 확 좀 당겨주시겠어요? 예, 우리 제가 이제 카메라 감독님 좀 보도가 되었지만 저도 기자님들하고 달리 저도 직접 계산을 해보고 왔거든요. 네네. 이제 총 이 자료들 얼마나 돼요? 그 수주 금액이? 이게 국토교통부 자료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경상북도 광역지자체에서 지금 확인된 건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상북도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현재 이게 그 순이익은 아닙니다. 수주 금액이니까 매출액입니다. 당선 후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다 10년 동안인데 이분 2010년도 됐으니까 당선 후에 총 공사를 수주한 거로 추정되는 금액이 3,4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1,000억 원대 공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합치면 3,000억 원이 넘어요? 3,460억. 근데 이제 일부는 공동 도급했으니까 이제 단독 도급도 큰 금액이 많은데 공동 도급이니까 그게 경기도 경상북도는 천준호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487억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 산하는 지분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일부 줄어들겠죠. 이게 1,000억이든 예, 3,000억이든 맞습니다. 큰 건 맞으니까 일단 자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가면서 예. 갈게요. 그러니까 2012년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건설사와 관계가 깊은 국토교통위에 배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해왔다는 거. 이제 그 부분에서 이해충돌의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분이 처음 2010년도에 당선됐다 했잖아요. 네. 첫 번째 상임위도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지자체를 직접 감시 견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거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분이 6년 가까이 국토교통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은 다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들, 도로공사나 LH공사나 철도시설공단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건설을 하다가 아빠가 이제 국회에 냈는데 국토교통위는 안행이다. 네. 그러면 자 지금 둘이 식구들 모여라. 예, 예. 아무래도 내가 지자체와 국토부 그다음에 지자체의 건설 이런 걸 모두 감시하고 견제하고 추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 이제 박덕흠 의원은 그 전에도 관국공사를 많이 했다. 별 문제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까지 관국공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오늘부로는 아빠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 부인께서도 아드님께서도 큰형님께서도 관국공사는 손을 떼시고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공사를 중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민간 공사를 중심으로 했다 해도 네. 이해충돌 시비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위에는 예. 그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그 관련 업체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 위반 집행 등 관련된 직무가 다 이해충돌이라고 아예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관련 주식을 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이분은 또 자기는 백지 신탁했으니까 네, 상관없다는 두 번째 반론을 펼치는데 백지 신탁을 2014년도에 하긴 했는데 저명한 시민단 참여연대가 꼼꼼히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주식이 안 팔렸습니다. 130억대 주식을 백지 신탁했는데 아, 그래요? 여전히 그러니까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지 그러니까 이 신탁했는데 법에는 안 어떻게 팔리면? 되냐면 주식이 안 팔릴 때까지는 네. 여전히 관련자잖아요. 그 그렇죠. 주식 소유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 나머지 주식도 지금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연대 자료 두 가지 지적돼 있습니다. 주식이 안 팔렸으면 이해 당사자이니까 어허. 법에도 관련 상임위로 회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피해라. 국토위는 회피해야 되는 거죠. 공직자윤리법은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부 주식도 매각했는데 보니까 참여연대 자료에 보니까 네. 가족회사에 매각을 했거든요. 아. 아니 자기 주식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회사한테 영원으로 매각했다는 것은 그냥 증여했다는 건데 무상으로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애청자들께서 100%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급공사를 원래 주로 해왔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아닙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안행이나 국토위. 이분은 상임위가 6년 동안 국토위 가까이 했고요. 그다음에 안행위 기재위.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막강 영향을 끼치는 상임위만 있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가면서 네. 또 말씀을 듣도록 하죠. 그러니까 19대, 20대, 21대에서 다 국토교통위 소속 활동을 했는데 특히 20대에서는 야당 간사도 네,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국토교통위 간사를 제가 2년 궁금한 가까이 게 하셨습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간사다 이런 사람들의 이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어떤 존재예요? 예, 그 상임위 의원은 의원만 돼도 네. 또는 보좌관님들만 돼도 보좌관만 돼도 예,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흔히들 말하는 넓은 의미의 잘 보이기 위한 보험도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요? 예,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다거나 뭐 지적사항이 있으면 뭐 그걸 다 수용한다거나 근데 간사면 상임위원장과 함께 교섭단체 간사끼리 모여서 네. 그 상임위의 의사 일정, 회의, 그다음에 법안 통과, 예산 심의, 그 관련 부처에 네. 이걸 총괄하는 분입니다. 누구를 뭐 출석시킬지 말지 이런 것까지 그렇습니다. 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 때 증인도 네.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데 네. 그 증인 채택권도 실제적으로 여야 간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의원도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상임위원은 예. 상임위 간사는
그보다 한 몇백 배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안진걸 소장님은 이거는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그 의무를 위반한 수주다라고 예, 지금 보고 맞습니다. 고발을 하셨다는 예, 얘기인데 그래서- 자 박덕흠 의원의 반론을 제가 하나하나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예. 일단 이미 회사 주식을 다 백지 신탁한 상태라 이해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고 심지어 현재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그게 첫 번째 반론이었고 두 번째 반론. 이 공사들은 100% 공개 입찰로 수주를 한 거다. 만약 어떤 특혜라도 있었다 치면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경쟁사들이 먼저 문제 제기했을 텐데 지금 몇 년 동안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분이 광급공사를 주로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국회의원 돼서 안행이나 국토위에 있는 동안은 절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법에도 분명히 피해라고 돼 있으니까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안행이나 국토위를 오래된 고수했다는 것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공개 입찰을 대부분 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오늘 한겨레 신문 또 다른 단독 보도에 보면 예. 이분이 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인데 그 전임 회장이나 집행부 50명이 이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진정도 내고 최근에 직접 고발도 했는데 내용이 네. 이분이 오랫동안 담합이나 입찰 비리를 주도하신 분이다라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걔네도 입찰 비리나 담합을 주도해왔다. 담합을 주도한 적이 있다. 의혹? 여러 번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당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여러 보도를 종합하고 저희들 또 조사를 해보면 네. 이분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히 STS 공법으로 강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집어넣는 공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기술, 그게 이제 STS 신기술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시든 국토부든 보면 STS 공법을 사용해서 입찰 공고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박덕흠 의원님네 회사만 예. 수주에 뽑힐 수 있다. 뽑힐 수가 있는 그 것이죠. 건설 회사만 예, 예. 가지고 있는 공법이에요. 예. 유일하게 STS 맞습니다. 공법이라는 게. 특허를 냈으니까요. 아. 기존에 있던 기술에 약간 변형해서 예. 특허를 내서 대단한 기술은 아니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공개 입찰 형식일 때였지만 그 전에 입찰 비리나 담합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 심사위원들이 이분이 국토교통의 간사와 안행위 의원이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STS 공법을 아예 명시해서 공사를 따낸 경우가 서울시가 한 30억대 국토부도 수백억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검찰 조사나 국회 조사가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네요. 조사가 필요하니까 뭐 명백하다고 확정짓는 건 아니고 이제 아니, 실제로 의혹이나 추정, 그렇죠. 추산으로 지금 이제 저희를 또 조심스럽게 그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측에서 진짜 그 공사는 STS 공법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찰을 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조사를 네, 해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개 입찰을 할 때부터 박덕흠 의원 가족과 관련된 건설사 외에는 뭐 딸 수 없는 그런 식의 공고가 나갔다 이 네,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STS 공법을 예.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드님 내사가 그걸로 30몇 억을 벌어들였는데 신기술 용료 사용료로만 그러니까 공사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것은 이제 공사라도 해서 수주했다면요. 네네. 근데 그 회사의 최근에 순이익하고 비교해 보니까 네. 신기술 용료가 순이익의 금액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 본인이 국토교통위를 여러 번 사임해라는 압박을 계속 받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예.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안질건 소장님. 예. 박 의원의 전력을 비춰봤을 때 애초에 그러면 박 의원님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럼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여태까지 수년을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예,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국토위나 기재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요령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부세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도 잡고 집값도 잡자는 걸 이분들이 반대하니까 네네. 실제로 2014년도에 재건축 특혜 3법 박근혜 정권에서 통과될 때 이분들이 그걸 주도했고 그분들이 시세 차익이 늘 아주 화제가 됐잖아요. 박덕흠 의원도 13억, 뭐 주영 의원도 23억 예, 이런 예. 게 굉장히 세간에서 많이 돌았는데 일단 앞으로는 이렇게 온천 봉쇄하는 법이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근데 문제 제기 아무도 안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죠. 했어요?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 전문건설협회장 할 때도 예,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직 집행부들 50명이 진정을 내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하던 근데도 차였고,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국토교통위원이나 상임위 간사가 시켜준 국민의힘당의 책임도 무겁게 제기되는 것인데, 근데 법은 그래도 사전 차단까지는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보면 네. 백지 신탁을 하게 되어 있고 네, 네. 관련 주식을 백지 신탁한 주식이 팔릴 때까지, 팔리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네. 상임위를 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법은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주식이 팔린지 몰랐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 팔리면 계속 통지를 해줍니다. 안 팔려도 안 팔렸다고 통지해주고, 팔렸다고 통지를 해주고, 그러면 모를 수가 없다. 본인이 모를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계속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 회사를 위해서 그냥 국토교통위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하신 거고요. 오늘 박덕흠 의원이 직접 입장을 낸다고 하니까 듣고서 지금 제기된 의문들이 해소가 될지 아니면 더 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